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냥 폭발을 해버려가지고요.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 이게 정치 불확실성이 끝나자마자 그냥 증시가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2,800 근처까지 와서 이제 3,000도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참 3,000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3,000이면 PBR 한 배거든요. 예. 이거에 만족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3천도 진짜 3천만 가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3천은 그렇게 비싼 지수대가 아니죠. 예. PBR 그래봐야 한 배거든요. 그래서 그 고지를 꼭 넘어갔으면 좋겠고, 예, 아무튼 이제 오늘 여러 이슈들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많지는 않았고요. 예.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상황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이슈가 있었고, 트럼프 감세안의 비밀, 아시아 통화 강세, 삼성전자 유리 기판 장비, 로보택시 일부 이제 그 내용들 한번 좀 말씀드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추가 출자 유상자일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거기에 아마 현대차 그룹이 참여할 것 같고, 기업 분석은 이오테크닉, 서진시스템, 국도화학, 서부 T&D, 케어젠, 전자공시는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젠슨항 내가 세계 1위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증시가 또 올랐고요. 연속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요. 예, 핵심은 이제 월요일도 미국이 좋았고, 오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이 금요일날 또 통한다고 하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고, 특히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가 됐어요. 전 세계. 예. 그리고 친환경 섹터도 좋았고요. 예. 항공우주, 방위 이쪽도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 인상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증시에는 영향을 크게 못 줬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월요일날 발표됐죠. 우리 쉬는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에 화요일날 아마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관세가 영향을 주는 게 좀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 고용 데이터는 좀 좋았어요. 노동통계국의 졸트, 구직 이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 채용 공고인데, 이게 4월 말 739만 개로 전월에 720만 개를 상회했습니다. 고용은 잘 나왔고요. 다만 아직은 이직률도 좀 크게 감소했고, 정부 효율화위원회 해고, 또 관세 영향 등으로 고용 지표 자체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둔화는 되는데 이게 막 침체로 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들의 수익 추정치를 많이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도 큰 영향 안 줍니다. 왜?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2분기 수익 성장률 추정치를 4% 하향 조정했는데 20년 평균이 3.1이니까 하락률이 마이너스 3.1이니까 훨씬 낮지만 이게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고요. 이런 추정치 하향은 늘상 있는 일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고,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 논쟁이 가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충돌하는데 아직까지는 관망하자, 이런 좀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없고요. 9월입니다. 9월에 아마 금리를 좀 낮출 것 같고, 현재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한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6월도 금리 인하 기대는 어렵고, 도이치뱅크는 S&P 500이 아마 연말에 6,500까지 오를 것 같다 상향 조정했고요. UBS와 골드만스가 증시가 오르면서 투자 의견들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했고요. 오펙 플러스가 이제 증산하는데 이 폭이 예상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유가는 좀 강세를 보였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번에 감세 법안 있죠. 이거를 또 욕을 했어요. 역겨운 혐오물이다. 그래서 참 두 사람 관계를 모르겠어요. 막 이번에 또 정부 효율화위원회에서 물러날 때 또 트럼프가 고생했다. 브로맨스라 그러죠. 형제를 발휘했는데 또 다시 나오고 나서 역겨운 혐오물이다. 트럼프 감세안을 완전히 비판했어요. 이 법안에 투표한 사람들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채가 느니까.
그럼 트럼프 앞에서 얘기를 하지. 왜 굳이 트위터로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맹비난을 했고요. 로이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시진핑과 이제 트럼프가 통화할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뭐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ISM 제조업 지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48.5. 예, 그래서 신규 주문도 조금 올랐고 뭐 하긴 하지만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뭐 좋게 볼 이유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수입이 급감을 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수입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수입을 그리고 미리 했죠 수입을. 그래서 이게 수입 지수가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수입을 한 거 해놨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수입 지수가 떨어진 건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기업들이 수입이 급감하고 관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고 ISM 제조업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가 관세 부과를 다 언급했어요. 상업용 차량업체, 수요 위축된다, 과도한 무역 정책 때문에 힘들다, 컴퓨터 전자제품, 정부 지출 삭감이나 지연, 네, 그리고 관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기계, 관세와 다른 국가들의 대응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히토류 제재도 우려된다. 전기장비, 가전제품, 관세만으로도 코로나급에 맞먹는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가 얼마나 기업들한테 지금 피해를 주는지 명확히 드러났죠. 자, OECD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과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춰버렸어요. 기존 2.2에서 미국 성장률 1.6으로 내년도 1.5. 네, 무역 비용 증가하고 정책 불확실성. 뭐 세계 우리만 낮추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다 낮추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5년에 3.1인데 2.9로 낮췄어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에서 15.4로 이제 급등했죠. 네, 급등해버렸고 1938년 이후 최고치 관세율이 현재 이렇게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 관세 10%가 부과됐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대로 가면 올해 말에 3.9까지 간대요. 지금 3%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우려된다. 그래서 이런 관세가 기업 투자 또 소비자 신뢰를 저하고 경제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무역 장벽 낮춰라. 이걸 좀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뭐 증시는 큰 반응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메타가 원전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아시죠? 이 회사랑 원전 구매 계약 27년 중반부터 받겠대요. 구글이 그 지난해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 카이로스 파워와 협력했고 최근에 새 원전 부지 세 곳의 개발에 자금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아마존이 작년 10월 5억 달러 투자해서 SMR 개발하고 24년 3월에 원전으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 구글, 메타 비롯한 거대 기술 기업들이 지난 3월 세계 원전협회가 주도하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3배 늘리자 이런 데 서약에도 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원전과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원전주가 최근에 강한 이유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메타의 이번 계약은 또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태양광, 풍력, 뭐 LNG 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거나 다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일단 오늘 2.8%나 급등하면서 좋았고 메타의 AI 지원을 위한 원전 구매 계약 소식은 AI 지출을 계속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좋았고 테슬라는 조금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요즘에 좀 부진한 게 프랑스하고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또 반토막이 났어요. 데이터는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캠페인에 테슬라 모델 Y가 또 포함됐다는 소식은 그나마 호재였고 포드가 판매량이 급증해가지고 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오랜만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좋은 뭐 이런 내용에도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건 분석도 있어서 그런지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하다가요 결국엔 마지막에 좀 빠지면서 끝났어요. 달러 제너럴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초저가 제품을 좀 판매하는 소매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연간 매출 전망 상향 조정하고 그 경기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이 이런데 뭐 다이소나 이런 거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선 달러 제너럴 이런 기업들이 전망치를 올렸고요. 조비 이제 항공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사우디에 네트워크 기업 압둘 라티프 잠이라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년에 200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태양광도 좋았습니다. 선런이 15.97%, 메타와 컨스텔레이션 이제 원전 구매 계약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결국 원전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의해서 폭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이틀 동안 좋았고,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반도체 좋았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으면서 견조했다. 또 시진핑과 트럼프가 실제 이번 금요일에 통화할지는 모르지만 통화한다는 기대감도 작용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데,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 추경 35조 원 이상 하반기에 편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빨리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경기 부양 신호죠. 그래서 당연히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자료 아까 제가 라이브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핵심 키워드는 요겁니다. 상법 개정, 국민펀드, MSCI 선진지수 편입, AI 집중 육성, 행정수도 이전, 내수 부양, 추경이죠. 시진핑 아마 방한할 것 같고, 기후위기,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대응하겠다. 네. 그 다음에 MRO, 유지보수 사업, 뭐 항공기, 조선, 방산.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쌉니다. PBR이 0에서 100 사이라면, 그러니까 옛날에 PBR이 우리나라가 보통 0.6배에서 0.8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고요. 최근 5년 평균을 내봤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위치했냐. 한국은 지금 요새 올랐으니까 그 전체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은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PBR로 보면 역대급으로도 과거 평균보다 굉장히 높고, 한국 증시는 완전히 밑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3천 가도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3천이 PBR 한 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오늘 아까 라이브 할 때 요거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좀 고배당주들, 안 그래도 제가 자료 만든 게 있거든요. 이제 증권사 자료 취합해가지고 요겁니다. 요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5월 말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 올랐으면 바뀝니다. 주가 오르면 배당 수익이 다 떨어져요. 그건 직접 좀 계산하셔야 되겠지만, 5월 말 기준으로는 요런 이제 기업들이 좀 고배당, 한 5% 이상 되는 고배당 기업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들 좀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이렇게 배당 수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단 오늘 종가 기준 아니에요. 5월 말 기준이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료 이제 PPT로 만든 거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했던 거 그리고 여기 신한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것도 내용이 괜찮아요.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뭐냐면 정부가 주도하고요, 감세, 재정 지출 확대하고 민간 협력 하고 지방 균형 발전.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정부가 주도해서 돈 풀어가지고 하겠다. 거기에 시장 반응을 했고, 실물 경제 성장 위주. 그리고 주식은 이제 주식 측면에서 이제 재정 부양하겠죠. 그냥 주식 부양도 있고, 또 상법 개정 이슈도 있고, 확장 재정할 것 같고, 금리는 오를 수 있어요. 채권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급락하겠죠. 왜냐면 채권을 찍어내니까. 그러면 금리는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서 좀 낮추겠지만 정부가 금리를 올려버려요. 왜? 채권 발행해야 되니까. 이게 좀 상충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비주와 실적 개선주, 소비주가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괜찮을 분위기고, AI, 에너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MSCI 선진지수, AI 100조 그런 거 이제 다 한번 아까 합쳐서 키워드 만든 겁니다. 요 핵심 키워드. 이런 것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관련된 내용. 오늘 어쨌든 증시가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 이후 돈 풀고 이런 산업들을 육성한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냥 폭발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알테오제는 요게 머크가 할로자임에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머크가 뭐죠? 머크의 키트루드라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있는데, 여기에 알테오젠이 기술을 공급하죠. 어떤 기술이요?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
근육에 넣는. 5분만 맞으면 되죠. 너무 편리하죠. 요게 9월 23일 날 FDA 승인 결과가 나오는데 할로자임이 특허를 건 거예요. 왜 뭐 자기네 거 도용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머크가 뭔 소리냐, 너네 특허 무효야. 소송 제기했는데 미국 특허청이 확인을 해본 결과 무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해보겠대요. 결정난 건 아닙니다. 3가지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가지를 위반했기에 머크는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요. 단 하나라도 위반 사항이 없어야 특허가 유지돼요. 2가지나 위반했다는 게 지금 머크의 주장입니다. 기재 요건 위반, 실시 가능 요건 위반. 요게 이제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무효라면 머크의 키트로나 SC는 9월 23일 FDA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할로자임 특허 침해 이슈로 주가가 급락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급락했었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하이할루로니다제라는 효소의 변형된 버전에 대한 특허인데 할로자임이 갖고 있는 특허인데요. 기재 요건 위반은 뭐냐면 특허 명세서가 너무 광범위해야 돼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고, 실시 가능 요건 위반은 특허를 보고 실제로 발명을 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 이 2가지가 무효 가능성이 높아요. 3번째는 이거는 아마 이걸로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크가 걸었던 건 그러니까 너네 특허 이거 너무 뻔하다. 자명성이래요 이게. 그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너무 뻔하다. 근데 이거는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뻔한 발명은 아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2가지가 이제 무효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 특허청은 심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머크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니까 야 내가 한번 들여다볼게. 그래서 오늘 급등한 거예요. 명확히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무효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는 의미고요. 위에 3가지 쟁점 중에 하나라도 위반되면 특허 무효가 됩니다. 모든 쟁점에서 승리를 해야 특허 유효가 유지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속 투원투게도 많이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요새 확실히 더 많이 보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음성 기능을 새로 넣은 거 지난번에 한번 월요일도 소개해드렸지만 모바일로 보는 법 다 알려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매일 그 해외 이슈에서 저희 미국 시황 있죠. 미국 시황은 앞으로 거의 그 음성 다 넣어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음성 해설 있죠. 요거 누르면 이제 음성 해설 들으시고 구글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성으로. 근데 AI가 너무 좋아요. 팟캐스트로 남자 AI, 여자 AI가 둘이 그냥 추임새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감정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해설해 주니까 뭐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들어주면 좋겠고, 오늘 사실 이제 저희 종목 톡톡에서 알테오전 올려드렸잖아요. 이 알테오전은 사실 내용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저희가 그래서 음성 해설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물론 제가 잘 설명해 드렸지만 AI가 서로 또 주고받으면서 설명 되게 디테일하게 또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음성 해설, 저희가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해외 이슈에서 이제 미국 시장은 무조건 하고요.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저렇게 음성 해설 달아드리니까 저거 이게 클릭하셔가지고 이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실제 이거 누르시면 근데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구글 로그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팟캐스트 형식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트럼프 감사안 뭐냐면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트럼프 감사안에 섹션 899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의 최대 20%까지 매년 5%씩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금이냐? 배당금이자. 여러분이 미국에서 엔비디아로 수익 냈어요. 팔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세금 말고 그건 따로 내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배당금과 이자만. 엔비디아에서 배당받아요. 그럼 15.4% 정도 떼겠죠. 14%인가요? 15.3%인가. 아무튼 이제 배당금을 뗀데 그 배당금에다가 뭐를 하냐면 5%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5%씩 올려서 최대 25%. 그러면 거의 35% 세금 내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한국을 그런 불공정한 국가로 트럼프가 판단을 한다면, 그럼 미국 주식 투자 참 하기 어렵겠죠. 배당주? 미국 배당주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결정된 건 아니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이 구글 같은 회사에 뭐 하냐면 디지털세일 물어요.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특정 국가에서 어떤 디지털 서비스 수익을 올리면 그 매출의 2에서 7.5를 세금으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열받는 거예요. 야, 너네 뭔데 왜 구글한테 세금 매기냐? 그럼 우리도 매기자. 너네가 우리에 투자했어? 여기서 벌어가 세금 최대 20%. 예.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 이게. 어느 나라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봐도 유럽이에요. 유럽 먼저 때리고 이게 상원에서 통과되면 미국 주식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겠죠. 아니, 누가 미국 배당주를 하겠어요. 아니, 세금을 30원이나 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차라리 우리나라 배당주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예. 거기다 달러까지 떨어져 환차손이죠. 이게 어쨌든 미국한테 왜 위협이냐면 미국은 은퇴 자산을 주식으로 하는데 미국 금융자산에서 돈이 자꾸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미국의 노후 대비가 안 됩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려가죠. 그래서 이 조항이 도입되면 물론 세금을 거둘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세수가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미국 배당주 투자 참 힘들겠다. 현대차도 미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투자해서. 본국 성공할 때 그거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의 슈드 같은 ETF 있죠.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고배당 ETF. 여기에서 이제 배당받고 있으면 원래 15% 예, 이걸 내야 되는데 여기에 20% 추가하면 35%. 자, 이게 도대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지 도대체 누구한테 아름다울까요? 오늘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죠? 역겹다. 역겨운 법안이다. 했던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환율 아시아 신흥국 통화에 대한 이제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 변화인데 최근 주요 아시아 신흥국 통화들이 예상을 웃도는 큰 폭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주요 해외 IB들은 미국 달러 포지션 축소, 미중 무역 협상 진정 기대, 아시아 통화의 저평가 심화. 이거 투원투게더에 다 월요일날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통화가 이게 미국 달러 대비 11%나 올랐어요. 그리고 아시아 통화 전반적인 상승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아시아 통화가 저평가 해소되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다. 미국 자산을 축소하고 있고요. 달러화를.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아시아가 좋아지죠. 무역을 많이 하니까. 아시아 통화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쌌다. 특히 한국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저희 투원투게더에도 월요일날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거기서 자료 보시면 되고요. 예. 아시아 통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예. 여기 제가 한국을 안 써놨는데, 아무튼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은 그 무역 흑자국이면서 재정 지출 여력이 큰 국가라서 괜찮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오늘 추경 얘기 나왔잖아요. 35조.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한국 원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주요 IB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 투자은행들이. 외국인들이 이거 보고 한국 자산을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아쉽지만 HBM3 12단 아직도 통과 안 됐나 봐요. 진짜 언제 되나요? 수율은 올라오고 있대요. 원시 디램, 차세대 디램은. 이거 한번 설명드렸고, HBM 12단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엔비디아 GB300에 탑재돼요. 하반기에 7월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이 루빈인데, 루빈은 내년에. 근데 삼성 입장에서 좀 다행인 게 루빈 출시가 연기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HBM3 이 12단이 계속 저 GB300에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루빈이 빨리 나오면 여기에는 HBM4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좀 시간 벌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뭐 그걸 떠나서라도 삼성은 빨리 공급해야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제발 좀 합시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엔비디아 좀 공급 좀 했으면 좋겠고, 예, 제가 너무 희망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규모의 경제 실현하기 위해서 하반기 평택 4공장, 화성 17라인 등 대규모 설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또 호재죠. 반도체 장비주한테. 그래서 그래도 뭐 다른 걸 떠나서라도 HBM3를 6월까지 빨리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번 달까지 꼭 통과하기를 기대하고요. 자, 유리기판은 이제 유리기판 뭐냐면 이제 반도체 기판 중에 유리를 기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원래 실리콘 인터포저스거든요. 중간 기판 중에 그거 대신에 유리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기업은 요거예요. DMS, 필옵틱스, 아바코. 저희 투원투게더에도 이 뉴스 다 올려드렸어요. 제가 이제 앞부분 뉴스 읽기만 좀 말씀드리면, DMS가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데 TGV가 뭐냐면 유리기판에다 레이저로 구멍 뚫어가지고 비아락을 해요. 요 통로를 형성. 여기에 데이터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금속을 넣어요. 구리 같은 거 도금해서 이렇게 만든 거. 요 하나에 구멍 있죠. 이렇게 채워넣는 거. 요게 TGV고, 저걸 뭘로 합니까? 장비로 해야죠. 예, 저런 거 이제 유리기판용 습식 장비. 저기서 이제 습식 뭐 세정 장비 같은 거 있죠. 뭐 찌꺼기 없애고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필옵틱스는 이 TGV 있죠. 요 안에 요 검사하는 장비. 그 다음 아바코는 이제 유리기판 장비 있죠. 유리기판을 만드는 장비를 독일 기업과 같이 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기판이 아니라 유리를 쓰는 거예요. 예, 요걸 넣어서 하는 기판인데 요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 그래서 요 세 개 회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웨이모 그 기사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웨이모가 생각보다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서 인기가 되게 많고요. 점점 이제 승차 횟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확실히 로보택시 시장이 진짜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분위기 바뀌었고, 그래서 여기 이코노믹 리뷰에서도 기사 나온 건, 근데 여기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여기서도 이제 처절하게 싸울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웨이모 주도, 테슬라가 곧 로보택시 출시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웨이모가 이미 시장 장악한 상태에 6월 12일 날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합니다. 중국은 바이두가 있어요. 아폴로란. 그리고 위라이드, 오토엑스란 기업들도 맹추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반도체 전쟁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은 로보택시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하반기엔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 있고요.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6월 12일 날 공개가 되니까 그때 이제 또 한번 이슈가 되지 않겠냐. 다만 그 아직은 초기 국면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주목은 해주시고, 여기 이제 로보택시죠. 사람이 여기 이제 로보택시의 어떤 모형이고,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앞에 운전사도 없어요. 그냥 목적지까지 알아서 갑니다. 네. 그런 이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까지 한번 해드렸고, 이제 보고서 한번, 오늘 보고서 많지는 않아요. 네. 업종 보고서는 이제 로봇 하나 정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도 겹치는 게 많아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추가 출자를 예상한다 이런 내용인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너무 커요. 분기에서 1197억 까먹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유상자 할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이 참여하겠죠. 지분 비율대로. 정의선 회장이 하면 1250억 정도 유상자에 참여할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지분율이 90%까지 올라가고요. 소프트뱅크는 10% 이하로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들 상용화하고 있고 제일 핵심은 이거죠.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예. 지난 월요일 날 그 어떤 기업이죠? 라이다 만드는 SOS 랩이 아틀라스에 라이다 공급한다. 이런 좀 내용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이 투입 올해부터 합니다. 상용화는 28년이고요. 그래서 이 성능 고도화도 해야 되고 상용화도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업 가치는 오르지 않겠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래서 지분 가치 오르면 가장 큰 수혜는 현대글로비스가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상용화 시기를 전후로 해서 대량 생산을 담당하게 될 생산업체 및 관련 부품사들도 직접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유상증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참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분율은 더 올라가고 여기서 핵심은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 공장에 투입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은 오늘 그 이오테크닉스부터 말씀드리면 요새 뭐 반도체 소부장은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이오테크닉스 주가는 이제 좀 견조하긴 한데 뭐 위는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송명석 연구원님이 자료를 적어주셨고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한 14%, 영업이익 한 23%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2분기에도 디스플레이 장비와 드릴러 장비 매출은 좀 부진한데 어닐링, 열처리 장비, 레이저로 마킹하는 거 그 장비는 좀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반도체 장비는 이제 이익률이 높아서 그래도 이익률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고객사 뭐 삼성전자겠죠. 예, 원비 원시 D램 공정 전환에 따라서 올해 그러니까 전환 거는 거죠. 미세 공정으로 매출은 한 98% 증가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 신규 고객사 수주가 성공하면 추가적인 매출 발생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최대 고객사의 3단 스태킹, 그러니까 이 스태킹은 뭐냐 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낸드를 막 이제 400층까지 쌓거든요. 그거를 2번에 쌓아서 올릴지 3번에 쌓아서 올릴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3단은 3번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장비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력 제품이 이제 마커, 레이저, 이제 반도체에다 상표 같은 거 레이저로 마킹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매출액이 올해 한 65%나 성장할 것 같고요. 커팅은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루빙 장비 이제 자를 때 이제 홈을 파는 거죠. 예, 이렇게 홈을 파줘요. 이렇게 자르라고 길을 터주는 거죠. 그 그루빙 장비가 최대 고객사 HBM 향으로 출하가 계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다만 스텔스 다이빙 밑에서 이렇게 위로 파고 들어가는 방식인데 요거는 좀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매출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4에 대한 공급도 좀 이 부분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다만 이 장비는 그 낸드를 올려 쌓는 데서 좀 적용하지 않겠냐. 그래도 전체 커팅은 이 그루빙 장비가 111%나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좋게 보고 있고요. 또 레이저로 모든 걸 다 자르는 풀 커팅 장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면 이제 그 펜토츠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이오테크닉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 이제 디스코라 그러죠. 디스코 일본의 그 이제 풀 레이저 커팅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랑은 조금 이제 좀 속도가 느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오테크닉스가 조금 더 경쟁력은 있는데 이제 과연 이거를 워낙 또 디스코라 회사가 뭐 독보적인 이제 그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쓸지 아니면 이제 이오테크닉스한테 기회가 많이 올지 그건 좀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경쟁력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 기판 뚫는 드릴링, 기판을 이제 뚫고 내려가는 그 드릴링 장비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이제 감소폭이 오늘은 좀 크다. 예. 요게 조금 이제 당초 기대보단 좀 못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나 신규 패키지,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결국 도입은 되는데 뭐 신규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속도가 좀 나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핵심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장비에서 이런 좀 부진한 것들을 다 만회하고 고속 성장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계속 확인할 좀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는 뭐 주가 좀 답답하죠. 예, 지금 보면
오늘 잠깐만요.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이오테크닉스 지수가 277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바닥은 찍었는데 옛날에 2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최근에 올랐지만 아직 좀 답답하죠. 이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 정체된. 그러나 이제 저점을 확인했고, 뭐 이렇게 좀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팍팍 가준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이 현상 약간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고서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허준세형, 이 서진시스템 요즘에 간간히 보고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저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이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알루미늄 인것부터 덩어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거 AI가 다 그려준 거거든요. 요거를 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제품 제조 공정인데 A부터 Z까지 다 해요. 그냥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데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기업은 별로 없는데 그런 기업이 서진시스템입니다. 뭐 아변, 아출, 절단, 기계가공, 표면처리, 조립, 완제품. 베트남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중국 경제상들과도 경쟁력 있는 마진이요. 그리고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것도 호재고 고객사가 원하는 납기 스케줄에 맞춰서 제품을 인도할 수도 있고요. 또 서진시스템의 진입 장벽은 장기간 투자를 통해 키워온 사업 규모와 수직 계열화, 인프라 자체가 진입 장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베트남 박린성과 박장성에 걸쳐서 30만 평 수준의 그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공장 같은 거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한 1조 원.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 힘들어요. 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가 많은 거죠. 계속 전환사채. 근데 그 돈을 전환사채 발행해서 이런 데 투자를 했던 거죠. 엄청나게 공장 짓는데 제조업체니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이런 회사 싫어해요.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막 공장 지어야 되고 워런 버핏은 스타일은 그렇지만 근데 이런 기업이 있어야 또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기업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이폰도 그렇잖아요. 폭스콘이란 기업이 이런 사업 해가지고 만들어주잖아요. 그 기업이 없으면 뭐 아이폰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이런 스타일을 싫어하더라도 이런 사업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진시스템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가장 핵심은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 태양광 풍력 설치량이 늘어나면 같이 따라가고 테슬라, 플루언스. 근데 주요 고객사는 플루언스입니다. 미국의 전력 시장은 7개로 나눠져 있는데 민영이에요. 발전소가 다 달라요. 동부는 일조량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부는 일조량이 좋죠. 여기는 뭐죠? 그래 태양광. 중간에 풍력. 이쪽은 원전이나 LNG예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지역별로. 근데 거기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게 서부와 중부니까 그쪽 중심에 ESS가 갈 거고 그리고 플루언스 에너지에 셀과 냉각기를 제외한 케이스와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이렇게 나눠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업체 1은 스크랩, 업체 2는 인고 제조, 업체포 각각 다 분화되어 있죠. 그럼 고객사 입장 플루언스는 업체마다 다 받아서 최종 조립한 다음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서진은 그냥 다 해줘요. 야 플루언스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우리 한국의 최대 장점이죠. 그러니까 한국형 스타일이 되게 잘 맞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플루언스 에너지 입장에선 서진한테 독점으로 맡기고 있어요. 다 해주니까. 이게 장점인 거죠. 그리고 ESS는 또 셀 가격이 중요하고 설치 비용의 60%가 배터리 셀인데 배터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설치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플루언스가 좀 안 좋은 게 관세 때문에 좀 프로젝트가 일부 취소된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서진도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관세 불확실성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조립 공장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일부 있으니까 미국 내 조립 공장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셀 조립 단계 이전까지 완성한 제품을 베트남에서 이제 북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조립하는 방식. 관세 피해를 좀 줄이겠다는 거죠. 이 방식은 이제 관세 영향을 많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데 중국 장악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반적인 배터리 가격에 이제 관세 전쟁이 지속되면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요. 배터리 가격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LFP 배터리도 이제 양산 들어가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배터리, 한국의 LG나 삼성 이런 쪽에서 납품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SS 부분도 조금 살아날 걸로 조금씩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장비도 만들어줘요. 텍슨을 인수했는데 이 텍슨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 PCB 제조 이런 거를 좀 이제 하는 사업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텍슨 인수하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까지도 사업이 이제 확장된 거죠. 램 리서치 있죠. 세계 1위 식각 장비 회사. 거기 공급사가 텍슨이에요.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또 단순 조립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이제 높은 성장세를 보일 반도체 사업 부분의 실적이 이를 증명할 예정이고, 반도체 사업부는 1,500원대 매출에서 24년 1,900억 원대로 이제 상승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는 벌써 756원.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가 조립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좀 점프하고 있다. 근데 서진은 어쨌든 그 금형이 많죠. 이 틀. 이걸 무형자산으로 인식 후에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냥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익률이 좀 떨어진 거예요. 비용으로 바로 부과를 하니까. 근데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제거되면서 좀 이익도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 기준, 그러니까 그 PER 13.4배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7.4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 비싸진 않고 연평균 매출 성장률 40%. 다만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전환사채가 워낙 많아요. 근데 거의 다 끝났고 이제 1,000억 정도 남았대요. 그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이제 그 전환사채 부담도 많이 해소가 됐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또 잘 맞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또 서진 시스템이 자회사 통해서 스페이스X에도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도화학은 이제 페인트의 원료인 에폭시 만드는데 안 좋았죠. 근데 인도 에폭시 증설 지금 6만 톤, 그래서 총 97만 톤까지 확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고부가 제품 또 지금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페인팅입니다. 여기에 좀 들어가는데 조선업 수요도 여전히 좋고 건설 부문도 개선될 걸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이 유럽 반덤핑하고 미국 반덤핑이 있어요. 유럽은 수입사 에폭시에 대해서 반덤핑 잠정 관세를 발표했는데 그 국도학은 한국이잖아요. 무혐의예요. 0%. 중국은 24에서 40, 대만이 10에서 10, 태국이 30. 당연히 한국이 수혜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도학이 유럽에 수출할 때는 없어요. 미국은 미국도 역시 관덤핑 했는데 국도학에 대해서는 6.69%. 세율이 낮아요, 생각보다. 근데 대만의 경쟁사는 73, 무려 30.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이 규제가 국도학한테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PBR은 0.3. 근데 어쨌든 배당이 좀 낮은 게 아쉽지만 1.8%밖에 안 돼요.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지만 실적이 더 나아지면 뭐 많이 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바닥은 찍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원님은 이제 에세이를 쓰셨어요. 저도 이런 그 보고서는 좀 너무 생소해가지고 진짜 편지 쓴 거예요. 저도 혹시 보셨어요? 투원투게더 이제 편지 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주에 한번 건졌는데 바빠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올려드려요. 투투 편지라고, 투원투게더. 그러니까 이것도요 편지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선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서부 T&D 드래곤시티 아시죠? 용산에 그 호텔. 거길 되게 자주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방학 때 가족 모임, 지인과의 식사 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돈 많나 보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예전에 몇 년 전에 회사가 한시적으로 멤버십을 판매했대. 그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현금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만들 때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보증금 3천만 원 내면요 스위트룸 한 박당 5만 5천 원. 한 박에 5만 5천 밖에 안 해요. 스위트룸인데 연 10회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먹는 식당 같은데 20% 할인권. 이게 7년인가 봐요. 올해 끝난대요. 근데 더 이상 이런 조건 없대요. 이 조건이 끝난다는 건 이제 회사가 영업 현금 흐름이 좋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제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현금이 필요하니까 저런 멤버십 혜택을 줬던 거죠. 이거 드래곤시티 뭐 부지 용도 변경하고 하는 데만 뭐 10년 걸렸대요.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용산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로 떠올랐죠. 22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 냈고 지금 400억 정도 된대요. 영업이익이. 명실상부한 회사의 현금 흐름 창출기가 됐고, 드래곤시티는 어쨌든 900억 이상만 벌면은 이익이 난대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은 연간 900억. 그래서 4년째 이익은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일평균 객실 요금이 아직도 20만 원이 안 된대요. 그럼 더 올릴 여지가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중국인도 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긍정적이고, 신정동 서부트럭 터미널 부지 있거든요. 이거 이제 개발하는데 올해 건축 허가, 그 다음에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2030년 좀 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다가올 미래고, 용산 호텔 앞에 낮은 상가도 개발이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부지를 이 갖고 있는 부지, 뭐 트럭 터미널이나 이런 큰 부지를요 활용해서 거기다 쇼핑몰, 호텔 만들어서 돈 버는 회사예요. 이게 서부 T&D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인도 올 거고, 아직 중국인 고객 비중이 15%밖에 안 되는데 여기 용산 드래곤시티에 GKL이 들어가 있어요. 카지노가. 그러니까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 모멘텀도 있고 해서 서부 T&D도 한번 좀 지켜보자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호텔 기업들이 오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끝은 아니다. 호텔 사업이 어쨌든 좋아요. 서울 호텔이요, 그거 아세요? 공급이 없어요. 공급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야.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오르죠. 단순하죠. 이것도 똑같죠.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입니다. 호텔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중국인 더 올 텐데. 그래서 하반기에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케어젠 뭐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이거는 증권사 보고서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제 기업 중에 하나고, 실제 이제 예전에 한번 주가 팍 빠질 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 오르니까 이것도 팔아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 뭐 팔지 안 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직은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요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만들죠. 근데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혈당 줄여주는 프로지스테롤, 근육량,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근육이 빠져요. 그거 방지해주는 마이오키, 다 FDA 승인 받았어요. 건강기능식품도 승인을 받아요. 그 다음에 GLP-1, 이게 뭐죠? 인슐린 분비해주고, 비만 치료제, 이제 물질 중에 하나죠. 요거를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인 그 건강기능식품인 코클루타이드. 요거는 이제 FDA 승인을 이제 받겠죠, 나중에. 그래서 근데 서로 이것들을요, 막 조합해서 뭐 프로지스테롤과 마이오키 조합하면 다난성 난소 증후군을 좀 해소할 수가 있고, 마이오키랑 코글루타이드를 조합하면요 식이 조절과 근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대요. 그렇게 또 조합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걸 잘 갖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핵심은 코글루타이드예요. 이게 비만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경구용이에요. 경구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주사제를 맞잖아요. 좀 불편하죠. 케어젠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구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상 결과 상당히 유의미했고 좋았고요. 그래서 12주를 복용하면 체중이 평균 9.46%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꾸준히 먹기만 해도, 주사를 안 맞고. 그래서 내년 이제 미국 내에서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FDA 승인을 받을 걸로 보여요. 그도 한 번의 모멘텀. 그래서 요즘에 주가 좋죠. 마이오키는 근육이 이제 감소하는 거 막아주고, 탈모 예방도 되고, 탈모 예방되는 이제 부분도 있고, 반려동물 건강관리 이런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올랐지만 뭐 여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파는 거야 뭐 그건 파시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아직 진행형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케어젠 말씀드렸고, 이제 전자공시 오늘 하나밖에 없었어요. 6월 2일 날. 글로벌텍스 스와니 코코라는 회사 아세요? 화장품. 요거 처분한대요. 근데 이제 처분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회사 지분은 유상감자인데요. 유상감자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회사가 가져가요. 돈 주고. 그러니까 스와니 코코가 유상감자라는데 261억 원을 글로벌 텍스프리에 주는 거죠. 글로벌 텍스프리 지분율은 그대로인데 요거를 돈을 돌려받아요. 261억 원. 이 돈 가지고 주주환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겠죠. 스와니 코코는 그 천연 화장품 브랜드인데 이게 좀 비수익성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선. 이걸 처분해가지고 수익성 낮은 자회사 투자금 회수해서 핵심 뭐 밸류업 프로그램 더 하든
핵심 사업이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 여기에 더 투자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주가는 오히려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 수아니코코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화장품을 지향하며 유기농 천연 발효 성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이제 개발했는데 어쨌든 수익성이 뭐 예상에는 좀 못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아니코코 아무리 찾아도 이 정도 내용밖에 없어요. 뭐 수익성 같은 거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 조금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그냥 활용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최대 관심사는 외국인이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왔고요. 월 기준으로. 거기다가 3분기에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최근에 이 대주주도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여기 지배주주인가요? 이제 그분도 꾸준히 사고 있고 장내 매수도 꾸준하고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랑 이 주요 내용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71포인트라는 정말 미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섹터는 지역 앞에 뭐 이재명 테마주죠. 가장 대표적인 코나이가 폭등했고요. 쿠콘, 증권주 역시 뭐 상법 개정 기대. 단 흥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단계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은 조금 이제 약간 진정하셔야 돼요. 보험주, AI 소프트웨어 이쪽도 다 수혜주고 로봇주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여기 AI죠. 손해보험, 반도체 소부장, 은행주까지 다. 은행주도 폭등해버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오픈엣지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오늘 리노공업 뭐 다 일제히 급등했고 페인트 관련주는 KCC가 역시 좀 수혜를 받고 있죠. 건설주 오늘은 대우건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봇주에서는 오늘 원희골딩스, 두산 뭐 다 고르게 갔어요. 그리고 종합상사도 오늘 현대코퍼레이션도 이것도 되게 가치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좋았고 태양광도 기대감, 정유주 오늘 괜찮았고요. 다 뭐 고르게 갔습니다. 석유화학, 밸류업 오늘 뭐 SK도 정말 고생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아직도 18만 원밖에 안 돼서 20만 원 가야 될 텐데요. 정말 그리고 뭐 LPG 관련주 뭐 다 고르면 반도체 장비도 어쨌든 뭐 우리가 예상한 게 뭐라 그러죠? 우리 오늘 좀 지수 오른 거에 비하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재료, 철강주, 뭐 의료 AI 다 오늘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같은 날도 좀 빠진 건 펩트론. 펩트론 아시죠? 그 스웨덴인가요? 아마 경쟁사가 일라이릴리랑 계약을 맺었대요. 근데 왜냐하면 펩트론도 일라이릴리랑 지금 협약해서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펩트론의 장기 지속 주사용 제제. 비만 치료제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맞을 수 있는 기술인데 일라리스트가 그 계약 맺고요. 펩트론 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정식 계약까지 갈 겁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갑자기 스웨덴 경쟁사가 기술 계약 체결을 해버리니까 이 펩트론이 독점해야 되는데 이거 깨지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늘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다급하게 공시를 냈어요. 우리 일라이릴리랑 좀 잘하고 있다. 그게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했지만 이미 투심은 그냥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거 누구도 생각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참 펩트론이 지금 오늘 하한가를 아침부터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쪽이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바이오가. 인터넷은 오늘 카카오, 네이버는 참 이런 날도 안 가네요. 그리고 건설 중소형주도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인 여기 펩트론 제외하면 뭐 딱히 악재보다는 많이 올라서 빠진 게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1조 샀고 이런 날이 있네요. 외국인이 1조 샀어요. 코스피에서 이게 뭐죠? 이게 끝일까요? 시작 같은데. 그리고 개인은요 1조 3천 어마어마하게 팔아버렸죠. 개인 투자분들 다시 돌아오시겠죠. 결국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개인은 뭐 그냥 어마어마한 주식을 다 던져버렸고 외국인은 뭐 공격적으로 순매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증시를 이끌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하이닉스, 삼성이 좀 아쉽고 현대차 아쉽고 셀트리온 아쉽고 기아, 네이버 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주, 지주사 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CJ도 많이 올랐고요. 카카오그룹은 최근에 좀 올랐다 빠졌고 알테오젠 좋았지만 코스닥의 다른 제약바이오는 별로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케어젠 좋았고 신성 델타테크 좀 좋았고요. CJ 서진 시스템도 오늘 좋았네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뭐 괜찮았는데 뭐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로보티즈 오늘 많이 올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로보티즈도. 건강밴드.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는 뭐 많은 갭들이 올랐는데 좀 빠진 거는 인버스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한전, 하나그룹 중에도 일부 좀 빠졌어요. 하나 지주사는 올랐는데 그리고 코스닥은 뭐 AI 소프트웨어가 그냥 독주했고 반대로 오늘 좀 빠진 쪽은 오리엔트 전공, 뭐 올릭스 약간 이제 이런 기업들 또 태용 조금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맞아요. 제가 아까 좀 잠깐 봤었는데 덕산네오록스 있죠. 이러면 됩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래? 오늘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왜 급락하나 싶을 텐데요. 아까 기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봤거든요. 현대중공업 기계가 지금 이 회사에 갑자기 알짜가 되고 있잖아요. 아시죠? 현대중공업 타고 이거 IPO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까 어느 분이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주셨더라고요. IPO 하면 안 됩니다. 왜 또 이러세요? 지금 상법 개정도 할 거고 주주환원도 하고 여기에 역행하는 행동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엔 이거 인수하는 게 했던 게 상장하려고 IPO? 그게 목표였던 건가요? 그럼 주주가치 훼손이잖아요. 또 중복 상장이잖아요. 갖고 있는 자회, 그러니까 M&A를 해서 인수했어요. 상장해요. 같은 시장에 중복 상장이죠. 더블 카운팅. 이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는 거죠? 제발 이러지 맙시다 우리. 네, 지금 분위기 좋은데 여기에 초치면 안 되죠. 덕산네오록스 경영진 분들 계시면 좀 냉정하게 지금 이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중복 상장은 금기예요. 금기. 지금 역행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뭐 뭐라고 막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할 말은 해야죠. 덕산네오록스 지금 워낙 지금 펀더멘털 좋고 한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2일날 여기 보니까 5시에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요거예요. 현대중공업 터보기의 IPO 추진 주관사 선정 착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뭐 정말 최고의 하루였고 뭐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고 이제 순환매 돌 것 같아요. 못 오른 업종과 기업까지도 골고루 돌면서 가는 그런 좀 상승장이 며칠 더 이어져서 뭐 기왕 간 거 3천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나오겠지만 랠리가 좀 더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5년 만, 거의 4년 만이죠. 4년 만에 찾아오는 폭등장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이고 이 장세가 쉽게 안 꺾이고 뭐 천천히 가도 되니까 꾸준히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